Win 18! Win 18! 한! 아무튼 오늘은 라이온스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리그에서 거의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보시다시피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공격이 정말 강하고, 보면은 EPA가 뭐 폭발력 정도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DVOA가 이제 상대 수준을 고려한 공격, 뭐 이러한 거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 면에서 공격이 극상에 있는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성적을 말씀을 드리면, 각종 공격 관련 스탯에서 빨간 게 이제 1에서 5이라고 보면 되고, 조금 연한 게 6에서 10이라고 보면 되는데, 파란 게 좀 더 낮은 거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압도적인 초상위권입니다. 득점 1위, 전진 야드 2위, 뭐 러싱 시도 많고요. 러싱 야드 6위고, 순수 러닝백들 러싱 야드, 그러니까 이제 쿼터백의 스크램블링을 뺀 러닝 야드 했을 때 또 2위고, 러닝 터치다운 3위. 패싱 시도가 엄청 많진 않지만 그에 대비해서 패싱 야드는 2위에 패싱 터치다운 3위일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는 압도적인 팀 중에 하나가 바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입니다. 실제로 턴오버도 굉장히 적고요. 인터셉션이 조금 많긴 하지만 뭐 펌블이 거의 없어서 서드 다운에서도 리그 5위에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포스다운 성공률도 엄청 높아요. 과연 댄 캠블의 묻지마 포스다운답게 굉장히 높고, 이 야드가 높은데 레드존 시도, 그러니까 레드존에 가장 많이, 두 번째로 많이 갔고, 그 간 팀들 중에 성공률도 두 번째니까 이 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라인을 보여주는 러시 비포 컨택트, 그러니까 러닝 하는데 수비에 접촉이 있기 전 순수 오라인이 얼마나 밀어붙여주냐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여기서 4위인데 이 약이라고 해갖고 선수들이 공을 잡은 다음에 달리는 능력 또한 1위거든요. 그래서 롱플레이도 정말 기깔나게 많은 팀이고요. 여러모로 공격에 있어서는 진짜 압도적인 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선수진 구성도를 놓고 보면, 역시나 이 팀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을 해야 될 인물은 바로 감독인 댄 캠블입니다. 저 미식축구 잘 안 보는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도 막 말을 하더라고요. 야, 자기는 그 라이언스 감독이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이 뭐랄까, 이 진짜 그 초근육맨 같은 모습으로 막 게임의 진심이 너무너무 절절히 느껴질 정도로 막 절규를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감독이 얼마나 그 카메라 넘어서도 좀 오야 씨, 이거 뭐 운동이라도 한번 하러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인물이 바로 댄 캠블인데, 그러한 동기부여가 팀의 선수들에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사실 뭐 안 봐도 비디오죠. 특히나 이 사람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룹이 바로 이 오라인 그룹입니다. 이 페네이 스웰이라고 하는, 제 생각에 올해 리그에서 최고의 오라인을 꼽아라 하면은 꼽힐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오라인이 거의 리그에서 제 생각에는 뭐 이따도 얘기를 하게 됐지만 이글스랑 같이 탑 2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정말 좋은 오라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거의 리그 제일 수준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오라인을 근간으로 하는 이 라이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NFL이라는 거는 결국 그 빌벨라치기 항상 간단하게 말하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들보다 블록을 잘하고, 남들보다 태클을 잘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고 빌벨라치기 언제나 간단하게 말하거든요. 그런 만큼 뭐 패스 게임이 뭐 전술이 다양하게 변하고 어쩌고 뭐니 해도 결국 NFL의 근간은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결국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어느 정도의 그 피지컬함이 강요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댄 캠블이 많이 해준다. 그러한 것들을 또 잘 보여주는 게 이 오라인이고, 이렇게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이랑 태클에서의 그 피지컬함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창의적인 플레이들을 보이는 감독이 바로 코치가 바로 벤 존슨입니다. 패스와 러닝을 매리지한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 전술에 있어서 러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포메이션과 그 초기 움직임에서 사실은 패스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패스 게임과 러닝 게임을 매칭을 시켜갖고 그 이지선다를 강요하면서 파괴력을 극도로 높이는 그런 움직임인데, 거기에 있어서 자신의 창의성을 정말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벤 존스 코치입니다. 탑5, 거의 전 분야에 있어서 탑5인 성적을 또 한 번 만들어내는 가장 큰 1등 공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패스와 러닝을 연결하는 게임도 많이 하지만 되게 재밌는 플레이 많이 하는 코치예요. 이 댄 스키퍼라는 6번째 오라인맨을 투입을 해가지고 오라인에 이렇게 블로킹을 하는 듯 하다 나가가지고 오라인 터치다운도 레드존에서 굉장히 즐기기도 하고요. 훅앤레더라 그래갖고 이제 아몬레 세인프란 선수가 요렇게 뛰어가고 러닝백인 자미르 깁스가 요렇게 뛰어가서 얘한테 패스했다가 얘가 다시 백패스해서 달려나가는 이런 훅앤레더 전술도 사실 굉장히 NFL에서는 기피되는 거의 기책 중에 하나인데 되게 틈만 나면은 잘 쓰는 그러한 코치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소개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팀에서 역시나 가장 주요한 에이스는 뭐 아까 말했던 오라인이에요. 사실 라이온스의 게임은 오라인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이 페네이 수엘은 리그에서 가장 올해 뛰어난 오라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몬레 세인 브라운도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리그 최고의 슬롯 리시버예요. 지금 리시빙은 4위고요. 리시빙 야드는. 터치다운은 3위입니다. 제 알기로. 오늘 경기 내용 빼면요. 그래서 슬롯 리시버로 이 정도의 활약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고요. 블로킹을 하다가 나와서 움직이는 이 영리나 움직임이나 이런 거 모두 다 뛰어나고, 특히나 제러드 고프라고 거의 커리어 회춘한 선수죠. 제러드 고프 그 옛날에 램스에 있을 때만 해도 뭐 완전 1라운드 버스트라고 불렸다가 다시 커리어가 슈퍼볼까지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션 맥베이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인생 꼬라지는 했는데 또 다시 라이온스에서 상승하는, 그야말로 얼마만 진짜 이 기복이 미친듯이 높은 이 커리어의 기복을 견디는 선수가 바로 제러드 고프인데, 그것만큼 몇 번의 인터뷰를 보면은 확실히 좀 베테랑의 느낌이 나요. 네, 굉장히 베테랑의 느낌이 나는데 지금 현재 패스 2위고요. 제가 알기로 패스 2위고 터치다운이 4위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패서 레이팅이라고 하는 그 쿼터백의 패서 점수를 나타내는 점수에서도 아마 2위일걸요. 그래서 아마 2위여가지고 대단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특히나 약간 옛날에 그 빅벤이 연상이 될 정도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 그 패스 플레이나 이런 거에서 자기의 실수를 금방 잊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그 쿼터백들한테서 잘 조금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 내가 패스를 해야 뭔 일이라도 생긴다라는 거를 쿼터백들이 좀 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도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톰 브레이디랑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애매한데 하고 주저하다가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확신에 차게 뭘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러한 그 약간 털 건 털고 갑시다 이러한 마인드가 좀 중요한데, 그러한 거에 있어서 확실히 좀 깨달음이 큰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엄청난 인생 굴곡과 함께 그러한 강심장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팀은 러닝 기반을 해서 패스 플레이를 펼치는 팀이에요. 강력한 오라인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역시나 자미리 깁스입니다. 러닝백인 데이비드 몽고메리와 같이 함께 여기가 소닉이라고 불리고요. 여기가 너클스라고 요새 자기들끼리 부르는 것 같던데, 여기가 약간 스피드고 여기가 약간 파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기에는 서로의 어느 정도씩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7대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건데, 여기가 야드 6입니다. 여기가 러닝 야드 6이고 터치다운 4위고 시도당 러싱 야드 4위예요. 이 선수 진짜 끔찍합니다. 정말 잘해요. 상대 수비 입장에서 골머리가 너무 아플 정도인데, 이 앞에 오라인들이 조금만 틈을 벌어주면은 그 가속 제로백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그래서 그 어느 장소에서든 한 40야드, 50야드 터치다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라이언스의 오라인을 믿고 런닝 게임을 펼쳐도 폭발력이 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데이비 몽고메리는 그 파워에 조금 더 중점이 있는 선수인데, 파워도 좋지만 이 선수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 그 태클 사이의 그 좁은 공간에서의 민첩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듯 레드존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나고 터치다운이 아마 4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강력한 러닝이 이 게임에, 이 팀에 굉장히 큰 원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좋은 선수들이고, 그런 만큼 이 팀은 사실은 리시버들이 빛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다른 게임, 다른 팀에 있어서는 리시버가 막 외곽에서 패스 잡아주고 이런 게 있지만, 그것보다 이 팀의 리시버들은 사실은 블로킹이 우선입니다. 이 러닝백들이 라인을 피해서 2선으로 나갔을 때 10야드짜리나 10야드짜리가 40야드짜리로 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리시버들의 블로킹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리시버들의 블로킹에 있어서 그만큼 충실합니다. 팀 패트릭, 샘 라포타, 제임스 윌리엄스, 제이모라고 부르죠. 이런 선수들 모두 다가 블로킹에서도 굉장히 큰 강점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아몬라 세인 브라운이 약간의 조금은 작은 체구리와 그거를 초월하는 그런 압도적인 민첩함으로 좀 공간을 확 만들어내는 선수들이라면, 뭐 팀 패트릭이나 이 샘 라포타 같은 선수는 큰 덩치를 이용해서 블로킹 게임에서 되게 활용을 되다가 한 번씩 블로킹을 하는 척 해놓고는 뒷공간으로 스며들면서 패스 게임을 펼치는 그러한 두 선수의 그 유틸리티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임스 윌리엄슨 같은 선수는 이제 이번 시즌에 사실은 빅패스를 담당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공격 쪽에서 보시다시피 뭐 패스 2위고 여기 야드 4위고 러닝 둘 다 터치다운 4위에 뭐 러닝 야드 4위,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이 팀이 왜 강력한 팀인지를 공격 쪽에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수비 쪽 봅시다. 근데 이 팀의 사실은 진정한 그 걱정거리라고 하죠. 걱정거리는 사실은 수비예요. 수비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뭐 실점도 나쁘지 않고 상대 러싱 야드도 굉장히 잘 맞고, 근데 문제는 나오겠지만 패싱 야드가 많이 허용합니다. 그리고 패싱 터치다운도 사실 잘 막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 뭐 레드존까지 뭐 어느 정도 방어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레드존 방어율도 굉장히 좋고 서드다운 방어율은 리그 1위 수준입니다. 인터셉션도 굉장히 많이 잘 만들고요. 턴오버도 잘 만들어서 수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프레셔 덕분입니다. 근데 이 팀의 맹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 이 팀이 사실은 뭐 이따 나오겠지만 부상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 압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적은 수의 그 에이스 선수들로 만드는 게 이제 거의 불가한 상황입니다.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빠져서. 그래서 야, 이거 다 안 되겠다 해갖고 어떻게 하는 대책을 세웠냐, 블리츠를 엄청 합니다. 보시면 블리츠율이 리그 4위일 정도로 이 모든 선수들을 다 갖다 세리 박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 갖다 박다 보니까 뒤가 얇아져요. 그죠? 뒤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 쿼터백이 여기에 당황을 해서 패스를 했다가 실수를 하면은 이게 낚아채는 게 쉬워서 턴오버가 높은 거고요. 근데 반면에 쿼터백이 이걸 읽고 침착하게 대응해서
만약에 요걸 대응한 전술을 딱 해갖고 거의 다 패스를 하면은 얘가 그대로 터치다운까지 빅패스를 계속 되니까 빅패스 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에런 글렌 수비 코치가 올 시즌 초만 해도 이 에이단 허치슨이랑 이따 나올 선수의 그 발전과 함께 드디어, 왜냐면은 이 라이언스가 사실 몇 년간 수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드디어 뭐가 좀 나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댄 캠플 감독도 에런 글렌이 몇 년 동안 리그 최하위 성적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드맵 이슈 축구를 좀 펼쳤거든요. 그 철학답게나 사실 재밌는 감독인데 지금도 되게 많은 팀들이 리빌딩을 목전에 두고 있어가지고 자기 선수들 다 팔아치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댄 캠플은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아치워요.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게 자신의 그 청사진이 있고 그 청사진의 중요 피스가 될 인물들이 막 폼이 안 올라온다 해도 좀 굉장히 기다려주는 사람인데 에런 글렌에도 기다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드디어 터지나 했는데 부상과 함께 거의 완전 쫄딱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졌다기보다는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 선수들 다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선수들이에요. 에이던 허친스는 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올해의 수비수를 탈 정도의 포스를 보여주던 선수고, 알렉스 안졸리니 선수는 요 한가운데에서 허리를 꽉 잡아주던 선수고, 앨린 맥닐 선수는 에이던 허친슨이 빠진 뒤에 여기서 자 이거 인생 게임 펼치면서 쇄도와 런닝 수비 모두 하던 선수예요. 심지어 여기는 제가 못 썼지만 칼튼 데이비스인가 하는 선수가 또 요 코너백 쪽에서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너백, 엣지 러셔, 내각 수비 라인맨, 라인베커 모두 빠진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스가 모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더욱더 안타깝냐면, 그러면은 결국 남은 포지션은 뉴스가 없는 포지션은 요 세이프티 진영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세이프티 두 명이 지금 활약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리그 제1의 세이프티 듀오가 누구냐 하면은 두 인물이 분명히 언급이 될 정도인데, 브라이언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스위스 아미나프예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선수여서 여기 슬롯에 가서 타이트엔드를 맡기도 하고 러닝 게임을 지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스러시도 하고 최후방에도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커비 조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리그 인터셉션 1위입니다. 이 브라이언 브랜치가 이 앞선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굳은 일을 좀 해주면서 커비 조셉이 자신이 본래 잘하는 이 맨 뒤에서 약간의 그 축구에서 스위퍼처럼 싹싹싹 하는, 읽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좀 확 날아오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모두 아까 말한 중요한 페이스에 있었다면은 수비가 훨씬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뭐 일어난 건 일어난 거고, 여기는 슈퍼볼에 아마 복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서두르면, 제가 알고 여기도 서두르면은 플레이오프 때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시즌 아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라이언스의 수비진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급하게 영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다리우스 스미스라고 팀에서 원래 이제 브라운스에 있던 선수라서 이 선수가 원래는 에이던 허처슨의 빈자리를 메꿔주기를 기대하고 데리고 온 선수인데, 뭐 혼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혼자만의 활약으로는 아직까지 팀을 캐리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고요. DJ 리더라고 이 벵갈스에서 뛰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슈퍼볼 나갈 때 벵갈 슈퍼볼한테 진짜 잘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좀 에이징 커브를 맞이하면서 폼이 좀 떨어진 게 너무 아쉬울 것 같고, 이 두 선수 얘가 좀 분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얘도 지금 폼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수비에서 압박을 만들지 못하면서 이선 수비들의 약점이 특히나 요 코너백 진영, 여기 말고 여기는 워낙 강하고 요 코너백 진영에서의 약점이 좀 계속 맨투맨 상황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